오늘 알아볼 내용은 길고 길었던 중화반응과 중화적정 그 마지막 이야기, 중화적정 곡선의 이해입니다. 오늘은 중화반응 시리즈의 아마도 마지막 이야기인 중화적정 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꽤나 많은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선 가역반응의 개념과 동적평형의 개념, 그리고 중화적정 실험의 과정, 중화점, pH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적정 곡선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선 산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는 보통 강산, 강염기, 그리고 약산, 약염기와 같이 그 세 개를 구별하여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구분되는 기준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산염기 물질이 물에 녹아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아닌 가역 반응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편의상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 정의로 식을 써서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실 수용액에서의 이온화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가역 반응으로서 엄연히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반응들은 100% 정반응으로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 도중 적당한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 두 가지 반응을 확인해 봅시다. HA의 경우 물과 반응하여 하이드로늄이 나오는 정반응이 아주 우세해서 거의 100% 정반응이 진행된 이후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HB의 경우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거의 비슷해서 정반응이 50% 정도 진행되고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각각의 분자를 100개씩 물에 넣었다고 하면 물속에 존재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는 어느 쪽이 많을까요? 당연히 거의 100% 이온화해서 100개 가까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HA 쪽이 더 많을 것이고, 산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가 많으니 HA가 HB보다는 더 강한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같은 양의 산염기 물질을 넣었을 때 더 많이 이온화되는 쪽이 더 강한 산인 강산, 강염기, 그리고 잘 이온화되지 않아 하이드로늄이나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는 쪽을 약산, 약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넣어준 산염기 물질에 대해 이온화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낸 이것을 바로 이온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온화도가 1 근처로 크면 강산, 강염기, 작으면 약산, 약염기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산염기의 세기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중화적정의 종류를 산염기의 종류에 따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예시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처럼 강산과 강염기를 사용한 중화적정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산을 강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염기를 약염기로 바꾸어 실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산을 약산, 염기는 강염기를 사용하여 적정하는 실험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산염기 모두 약한 산염기를 사용한 적정 실험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적정의 경우 겉으로 봤을 때는 산염기 적정으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볼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사실 약간씩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정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참고로 적정 곡선이란 중화적정이 진행되는 동안 혼합용액의 pH 변화를 나타낸 곡선으로, 요즘은 디지털 pH 미터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세밀하게 그려주지만 여기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 적정 곡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의 편의상 비커 내에 산성 물질을 넣은 상태에서 염기성 물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정이 진행된다고 통일하고,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 물질의 pH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인 강산과 강염기의 적정을 살펴보죠. 우선 염기 물질을 전혀 넣지 않은 강산 용액의 초기 pH가 1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1에서 스타트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 염기성 용액을 지속적으로 넣어 과량을 넣었을 때 용액의 pH는 몇이 될까요? 뜬금없긴 하겠지만 3%의 소금물 100g에 5% 소금물을 무한히 집어넣으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몇이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5% 소금물이 3% 소금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첨가된 상황이 되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과량인 5%로 수렴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 중화적정을 위해 pH 13의 염기성 용액을 계속 첨가하다 보면 결국 pH 13의 강염기 수용액이 과량이 되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pH는 13쪽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모든 적정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죠. 즉 적정곡선 개형의 시작과 끝은 각 산염기 용액의 초기 pH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화를 그려보면 염기성 용액이 추가됨에 따라 점점 pH가 증가하게 되다가 중화점 근처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pH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pH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유는 중화점을 전후로 해서 이온 개수의 변화 비율이 급격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수소 양이온이 10,000개 있을 때 1개가 반응해서 사라지면 그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수소 양이온이 2개 남아있을 때 1개가 반응해서 사라져버리면 그 변화는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그려진 그래프에서 급격한 변화 구간의 중간 지점을 이 적정 반응에서 중화점에서의 pH라고 정의합니다. 즉 강산과 강염기를 이용한 적정의 중화점 pH는 거의 7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였던 강산과 약염기의 적정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초기의 pH는 1, 적정 후 최종 pH는 9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후 첫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급격한 부분이 생기는 그림으로 이어주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강산과 강연기의 반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은 특이한 개형이 나옵니다. 바로 야경기의 pH 근처에서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꿀렁거리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죠. 이 구간을 우리는 완충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비율에서의 혼합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산이나 연기 용액을 추가로 추가했을 때 다른 구간에서보다 pH 변화가 완만합니다. 즉 변화를 완충시키는 것이죠. 이런 완충 구간은 보통 강산과 약연기 또는 약산과 강연기를 섞어줄 때 생성이 되며 약한 물질이 절반만큼 이온화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기게 되는데 완충 용액과 완충 용량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는 잠시 미뤄두고 언젠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완성된 그래프 개형으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이 실험에서 급격한 구간의 중심을 사용하여 중화점에서의 pH를 파악해보면 첫 번째와는 다르게 7보다는 낮은 pH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성에서의 pH가 25도 기준으로 7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 이 현상의 이유를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우선 중화점에서 존재하는 이온들을 따져봤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모두 반응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강산의 A-이온과 약연기의 BH+ 이온이 용액 내에 존재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산연기에 대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연기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HA의 경우는 강산이므로 아까 설명했듯이 정반응이 아주 우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B의 경우는 약연기이므로 정반응에 못지않게 역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 말은 약연기의 짝산인 BH+가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염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같으며 더 나아가 BH+ 이온 자체적으로 물과 산연기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용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중화점에서 남아있던 약연기의 짝이온인 BH+가 이온으로서 얌전히 물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이렇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연기 반응을 해서 다시 B를 생성하고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덩달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얼떨결에 발생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때문에 용액의 액성이 약간 산성을 띠게 되며 중화점에서의 pH 값이 7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약산이나 약연기의 염, 즉 짝연기 또는 짝산 물질이 물과 자체적으로 산염기 반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을 염의 가수분해라고 이야기하며 이 염의 가수분해 때문에 약연기나 약산의 짝이온이 존재하는 적정의 중화점에서 pH가 7이 아니게 됩니다. 이 현상은 세 번째 알아볼 약산과 강연기의 반응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죠. 약산과 강연기, 적정 곡선의 시작과 끝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4에서 13으로 변할 것이고 아까 두 번째 예시에서 언급했듯이 약산이나 약연기 물질이 강연기나 강산 물질과 만나서 절반 이온화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완충 구간이 나온다고 했으니 이 그래프에서는 약산의 구역에서 이런 식으로 완충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pH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의 중간 지점, 즉 중화점에서의 pH를 확인해보면 이번엔 7보다 더 큰 값의 pH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염의 가수분해 때문이며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중화점에서 존재하는 이온은 약산의 짝이온인 A-이온과 강연기의 짝이온인 BH+ 이온이 존재를 할 것이고 이 중 A-이온이 약산의 짝이온으로 물과 자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법 능력 있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A-이온이 물과 만나 이렇게 반응을 해서 다시 HA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수산화 음이온을 만들게 되면서 중화점에서의 용액의 pH가 7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래프와는 반대되는 패턴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시인 약산과 약연기의 경우 시작과 끝은 4에서 9 그리고 개형을 그려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HA와 B 모두 약한 산연기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했던 서로의 짝이온들의 가수분해가 둘 다 활발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pH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약산과 약연기는 함께 적정 실험에 사용되지 않으며 적정 그래프 또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확히는 세 가지 경우의 적정 곡선을 그려보았습니다. 각 적정 곡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을 얘기해보자면 완충 구간의 유무 그리고 중화점에서의 pH 값이 각 케이스에서 차이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이 적정 곡선에서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시학의 선택이죠. 보통 지시학에 대해서 학습할 때 여러 종류의 지시학들의 이름과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색을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이 가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시학들을 배웠던 걸까요? 어차피 용액의 액성마다 색이 달라지는 거라면 모든 적정 반응에 BTB 용액 하나만 써도 다 구분이 될 텐데 말이죠. 이는 우리가 지시학에 대해 배울 때 아주 단편적이고 간단하게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시학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절대적 액성에 대해 색이 변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원래는 용액의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몇 가지 지시학들이 색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학에 대해서 배울 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액성에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라고 배웠던 것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메틸 오렌지를 찾아보시면 충격적이게도 pH가 5 아래에서, 즉 아직 액성이 산성인 상태에서 노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약간 배신감 느끼죠. 메틸 오렌지뿐만 아니라 페놀프탈레인 등 여러 지시약들이 정확히 중성인 pH 7에서 소위 말하는 중성에서의 지시약색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약 각각이 색이 변하는 pH 범위가 약간씩 다르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서 지시약들이 색이 변하는 pH 구간, 이것을 색이 변하는 범위, 즉 변색 범위라고 부릅니다. 이 변색 범위는 지시약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우리는 변색 범위를 기준으로 이 다양한 지시약들 중에서 중화적정에서 어떤 지시약을 사용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시약의 역할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약은 액성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역할인데, 더욱 정확하게 말해보면 중화적정 실험 중 중화점에서의 pH 근처에서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중화적정 케이스별 적정 곡선 그래프를 봅시다. 첫 번째 강산과 강염기 적정에서는 중화점 pH가 7 근처, 두 번째 강산과 약염기 적정에서는 중화점 pH가 7보다 작은가, 마지막 약산과 강염기 적정에서는 중화점 pH가 7보다 크게 나옵니다. 즉 염의 가수분해 때문에 모든 실험에서 중화점에서의 pH가 정확히 중성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표시된 지점들이 이론적인 중화점이면은 틀림이 없죠. 여기서 만약 모든 실험에 pH 7 근처에서 색이 변하는 BTB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했을 경우 강산과 강염기 적정 실험에서는 중화점의 pH가 7이니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초록색이 나와 실험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은 BTB 색이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실험했을 때 그 지점이 정확히 중화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때문에 pH가 7보다 작은 곳에서 중화점이 확인되는 두 번째 실험은 변색 범위가 pH 7보다 더 작은 곳에 위치하는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를 사용해야 중화점에서의 pH 변화를 제대로 관찰할 것이고, pH가 7보다 높은 곳에서 중화점이 확인되는 세 번째 실험은 변색 범위가 pH 7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페놀프탈레인과 같은 지시약을 써야 비교적 정확한 중화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화적정의 케이스에 따라 해당 중화적정의 중화점에서의 pH가 지시약의 변색 범위에 포함되도록, 좀 더 쉽게 말해 적정 실험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 지시약의 변색 범위가 포함되도록 알맞은 지시약을 골라야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며, 여러 산염기 물질들의 케이스에 따라 중화점의 pH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테니 그에 맞는 다양한 변색 범위를 가지는 지시약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죠? 자, 오늘은 적정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곡선과 염의 가수분해, 지시약의 선택, 그리고 아주 약간의 완충 구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길고 긴 중화 반응 시리즈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은 그럼